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국 물류시장에 숨어 있는 아주 기묘한 역설에 대한 건데요. 겉으로 보기엔 창고가 남아도는 것 같은데 왜 조만간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가 올 거라고 하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시죠. 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수도권에만 해도요, 무려 172개나 되는 대규모 물류센터가 지어지겠다고 허가는 다 받아놓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와, 공급 폭탄이 터져서 창고 임대료가 계속 싸지겠구나 싶잖아요? 근데 시장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렴한 물류 창고의 시대가 곧 끝난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바로 팬데믹이 일으켰던 엄청난 물류시장의 호황, 그 뜨거웠던 파티가 끝나고 찾아온 지독한 숙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0년에서 21년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하면서 너도 나도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엄청난 수의 허가가 나갑니다. 그리고 2022년, 이때 지어지기 시작한 창고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공실률이 순식간에 10%까지 치솟죠. 그 후유증이 2024년까지 계속됩니다. 공급은 넘쳐나고 금리는 오르고 돈줄은 마르고 그야말로 최악의 숙취를 겪은 거죠. 그런데 바로 내년 2025년부터 드디어 공실률이 꺾이면서 극적인 반전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시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처럼 보였던 이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이 사실은 신기루에 가깝다는 걸 파헤쳐 볼 겁니다. 저희는 이걸 유령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이 숫자를 보시죠. 172개. 수도권에서 허가는 받아놨는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프로젝트의 수입니다. 이 숫자 뒤에 거대한 착시 현상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령 공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프로젝트인데 현실적으로는 돈이 없거나 다른 문제들이 얽혀서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미래에 이만큼 공급이 될 거라는 시장의 예측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물량인 셈이죠. 이 유령들의 정체를 밝힐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누가 이 사업을 하느냐, 즉 소유권에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4분의 1, 그러니까 25%는 개인이 주인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보통 자기 돈은 아주 조금만 넣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면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멈춰설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인 거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머지 75%는 법인이 진행하는데 여기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아요. 복잡한 빚 문제 때문에 대출 단계에서 발이 묶인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개인 소유 프로젝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개발사가 땅 주인한테 계약금 일부만 줍니다. 그리고 땅 써도 좋다는 승낙서 하나 받아서 일단 건축 허가부터 내는 거죠. 근데 시장에 얼어붙으니까 땅 살 돈, 즉 브릿지론도 못 구하고 건물 지을 돈, 본 PF는 더더욱 못 구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잔금을 못 내니까 땅 주인이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프로젝트는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럼 그나마 낫다는 법인 소유 프로젝트들은 괜찮을까요? 천만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프로젝트들 역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보통 2, 3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법인 소유 프로젝트 중에 무려 81%가 이 위험 구간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공급 측면을 조사한 저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72개 프로젝트가 쏟아낼 거라는 그 막대한 공급량은 사실 대부분이 환상이다. 이 유령 프로젝트들 대다수는 결코 땅을 파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자, 그럼 공급 쪽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공급이 신기루였다면 수요는 아주 강력하고 생생한 현실입니다. 바로 이커머스의 절대 꺼지지 않는 식욕에 대한 이야기죠. 도대체 이 큰 창고들을 누가 다 쓰나 궁금하시죠? 이 차트가 답을 보여줍니다. 물류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3PL 업체가 거의 절반인 46%, 그리고 쿠팡 같은 이커머스 기업이 33%를 씁니다.
합쳐보면 시장의 거의 80%를 이 두 분야가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쿠팡 혼자서 무려 110개 센터에서 약 280만 제곱미터, 우리나라 전체 물류창고 면적의 20%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 뒤를 CJ 대한통운과 롯데가 바짝 쫓고 있고요. 사실상 이 거대 기업들의 움직임이 시장 수요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의 강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강력한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했죠.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이른바 C커머스입니다. 월간 사용자 수를 보면 이미 쿠팡 바로 다음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까지는 초저가를 무기로 삼았지만 이제는 빠른 배송으로 경쟁의 판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한국 안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필요하겠죠. 이들이 본격적으로 창고 확보에 나서는 순간 시장의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시장이 원하는 건 이제 단순히 더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더 좋은 공간, 즉 미래형 창고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물류창고는 이 세 가지 힘이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자동화입니다.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사람은 구하기 힘들어지니 로봇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죠. 둘째는 통합화입니다. 사람들마다 주문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 복잡한 주문들을 처리하려면 모든 기능이 합쳐진 거대한 스마트 허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고 비축입니다. 예전엔 딱 필요한 만큼만 재고를 두는 적시 생산이 유행했지만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서 만약을 위한 재고를 쌓아두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이런 미래형 창고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 바로 전기입니다. 수백, 수천 대의 로봇과 자동화 설비, 서버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요즘 최신 물류센터는 사실상 거대한 데이터 센터나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는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입니다. 로봇들이 춤을 추려면 넓은 무대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중간에 기둥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로봇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래된 창고들은 절대 이런 구조를 가질 수가 없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의외의 복병인데요. 바로 완벽하게 평평한 바닥입니다. 바닥이 아주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하면 그 위를 돌아다니는 정밀한 로봇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기술력으로 바닥을 시공하는 게 미래형 창고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한 단어로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Flight to Quality, 우리말로 하면 우량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기업들이 로봇도 못 돌리고 낡은 구식 창고는 버리고 방금 말씀드린 미래의 조건들을 모두 갖춘 최신 프라임급 물류센터로만 몰려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창고는 넘쳐나는데 쓸만한 창고는 없는가에 대한 완벽한 답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한국 물류시장은 지금 거대한 리셋, 즉 완전히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전망치가 그 결론을 보여주는 최종 증거입니다. 2024년 20%를 훌쩍 넘었던 공실률이 무섭게 떨어지기 시작해서요. 2027년이 되면 전체 시장 공실률은 10% 정도로 안정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최상급 상온 창고의 공실률은 불과 4%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4%면 사실상 빈 곳이 거의 없는 완전 임체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건 두 개의 다른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은 공실률 덕분에 창고를 빌리는 임차인이 왕인, 임차인 시장이었습니다. 마음껏 고를 수 있었죠. 하지만 곧 다가올 새로운 현실은요. 쓸만한 좋은 창고가 너무 부족해서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임차인들끼리 경쟁하고 건물주인의 힘이 훨씬 강해지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싸고 넓은 창고가 끝도 없이 넘쳐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시장은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을 향한 대이동, 즉 Flight to Quality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그 온라인 쇼핑몰은 과연 내일을 위해 지어진 창고를 제대로 확보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